인도네시아 선수들은 한국과의 경기를 앞두고 훈련을 통해 좋은 경험을 쌓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이미 패배를 예상한 것처럼 보였지만 훈련장에서 신태용 감독은 선수들을 강하게 질타하며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또다시 논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으며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들려온 소식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아직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와의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의 계약 기간이 2024년 6월까지로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는 23세 대표팀을 이끌며 기적적인 8강 진출을 이루어내어 인도네시아 축구 팬들을 감동시켰습니다. 하지만 현재 신태용의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열정적인 축구 팬들이 축구협회를 뒤집어 엎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협박적인 메시지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장은 최근 3차전 요르단과의 경기에서 4대1로 대승을 거두며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선수단의 라커룸을 찾아와 신태용 감독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재계약에 대한 뉘앙스를 내비쳤습니다. 현장에 있던 선수들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재계약에 합의했다는 기사가 인도네시아 현지에 퍼졌지만 신태용 감독은 상황을 파악한 후 고려해 볼 것이라는 짧은 대답만을 했습니다. 신태용 감독의 재계약 협상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 언론에 보도된 재계약 소식은 축구협회의 일방적인 발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027년까지 연봉 100만 달러로 재계약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신태용 감독에게 약 30억 원 수준의 연봉 계약을 제안했지만 신 감독은 이를 암묵적으로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중국, 싱가포르, 인도 등에서 신 감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의 몸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네시아 축구팀은 오랫동안 아시아 8강 진출이 어려웠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식단과 체력 관리에 주력했지만 단기간에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인도네시아 팀을 완전히 변화시켰고 이로 인해 팬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를 지켜본 이들은 축구팀에는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축구 대표팀에 이중국적 선수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데 이들은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아 기존의 작은 체격의 동남아 선수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인도네시아 대표팀 부임 초기에 쓸만한 선수가 없어 고민했지만 보수적인 인도네시아 축구계에서는 중국이나 카타르 출신 브라질 선수를 영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신 감독은 유럽에서 활약하는 이중국적 인도네시아 선수들을 찾아다니며 설득하여 대표팀에 합류시키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피파 규정상 만 21세 이전에 생경기 이상 대표팀에 출전하지 않고 3년 이상 해당 국가 대표팀에 뛰지 않은 선수들은 국적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신 감독은 네덜란드 식민 지배 시절부터 인도네시아 혈통을 가진 유럽 선수들을 발굴하여 모국을 위해 뛰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월드컵에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유럽의 2부 리그, 3부 리그, 변방 리그까지 찾아다니며 원하는 선수들을 설득했고 그 결과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완전히 새로운 팀으로 거듭났습니다. 지난 아시안컵에서 역사상 최초로 16강에 진출했고 이제는 앞으로 10년을 이끌어 나갈 젊은 선수들이 8강 진출에 성공하며 신태용 감독의 전략이 완전히 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인도네시아 축구의 틀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는 다수의 실력 있는 이중국적 선수들을 국가대표로 소집하여 경쟁력을 키웠습니다. 또한 남아있는 자국 선수들이 위기의식을 느끼며 더욱 발전하고 하나의 팀으로 모이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8강전을 앞두고 진행한 훈련에서 선수들이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보이자 신태용 감독은 화가 나서 유니폼을 벗고 떠나라고 말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의 강한 승부욕과 팀 성장 능력,
그리고 전술적 능력에 대해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베트남과 중국도 계속해서 일본 국적 감독을 선임했고 태국 축구협회 또한 한국과의 경기 이후 신태용 감독에 주목하게 되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와 인도에서도 그의 영입을 요청하고 있으며 그의 몸값이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 축구 팬들은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을 동남아 최강팀으로 만든 것처럼 신태용 감독이 한국 축구 부흥기를 이끌어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9년 초 인도네시아 지휘봉을 잡은 신태용 감독의 계약 기간은 2024년 6월까지입니다. 일부 매체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신태용 감독을 계속 테스트할 것으로 보이며 오는 4월 U23 아시안컵에서 8강 이상의 성적을 거둘 경우에만 재계약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신태용 감독은 예상치 못한 발언으로 인도네시아 축구 팬들을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한국이 인도네시아보다 강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축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도네시아 팀이 한국의 축구 스타일을 방해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축구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외에 계약이나 선수단 구성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신태용 감독의 돌발 발언으로 인해 인도네시아 축구 팬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재계약이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지만 팬들은 축구협회 SNS에서 신태용 감독의 재계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박항서 감독 시절에도 있었던 일로 인도네시아 축구협회가 선수 몸값 협상을 위해 공을 인정하지 않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는 인도네시아 축구 팬들의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일부에서는 인도네시아 축구협회가 베트남 축구협회처럼 이미 유럽 감독을 내정해 놓고 신태용 감독에게는 불가능한 미션을 부여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한국 지도자와 함께 성장한 동남아 국가들은 감독 재선임 과정에서 이름값만 쓰고 자신은 변하려 하지 않는 감독들로 큰 곤혹을 겪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박항서 감기 떠난 후 완전히 몰락해버린 베트남입니다. 동남아 축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감독의 선택과 발전에 대한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각 국가의 선수들은 체형, 체력, 성장 환경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한국 감독들은 기존의 관습과 식단을 바꾸어 선수들을 변화시켰고 이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축구협회는 이를 감독의 능력이 아닌 선수단의 능력으로 오해하고 있으며 유럽 감독들에게 권력을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신태용 감독의 연봉은 현재 150만 달러 전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월드컵 최종 회선 진출과 출전 티켓 증가로 인해 본선 진출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연봉 협상은 최소 200만 달러, 약 26억 원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신 감독의 피파 랭킹 상승, 172위, 142위과 3차 전진출이 유력한 인도네시아와의 경기에서 더 이상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의 계약 상황이 불확실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번 경기는 모국 한국과의 마지막 경기일 수 있습니다. 신태용 감독의 선택과 전술이 어떨지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저희는 자랑스러운 탑클래스 선수들의 소식을 전하는 풋볼 매거진 TV를 열심히 운영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